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주 팔곡 산업단지 등 오래된 산업시설을 지역 재생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개학을 맞은 학생들이 학교의 전기료 부담 때문에 찜통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으며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정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사업을 좌지우지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자체 통제 의도가 문제지만 전라북도와 시군은 이 같은 법령이 입법 예고됐을 때 수수방관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서해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때 중앙정부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를 깎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치단체로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통제 아래 놓이는 독소 조항이었지만 전라북도는 50일가량 이어진 의견 접수 기간에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았습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라 하는 그런 취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 파트, 재정 파트에서는 큰 쟁점은 아니었습니다. 2011년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안에도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전라북도는 단 한 줄도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의 침묵과 방조 속에 법제화된 이런 조항들은 지금 지자체를 옥죄는 도구가 됐습니다. 단적인 예로 전주시는 최근 청소년기 여성에게 긴급히 지원했던 생리대를 자체 예산이 아닌 기부금품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복지부 협의에만 3개월이 걸리는 데다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자치와 분권 확대라는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권한을 확대하려는 반복된 시도가 근원적인 문제지만 지자체들의 소극적 대응까지 더해져 지방자치 본질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새누리당이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전북도청에서 열었습니다. 내년 예산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모양새나 결과물은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당대표와 김광림 정책위 의장, 주광덕 예결위 간사 등 예산 관련 주요 당직자들이 전북도청에 모였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전북 기반시설과 새만금 예산은 집권 여당의 배려가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새만금의 속도 또한 엄청나게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장 기반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이정현 당대표는 호남 출신인 자신과 전북의 정운천 의원이 나서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예산 배정에 힘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호남 사람들의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거대한 그러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말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김광림 정책위 의장도 지도부의 면모가 달라진 새누리당이 전북 예산을 챙기겠다며 거들었습니다. 새만금 주신 말씀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4년 연속 국가예산 6조 원대 달성을 위해 새만금과 문화관광, 농산업 등 15개 사업에 대해 새누리당에 예산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내년도에 100억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이게 반영이 되어야만이 2차 년도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현 상황에서 국가 예산은 거의 확정됐다고 말하는가 하면 이정현 대표는 회의 시작 30분 만에 자리를 뜨는 등 책임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부의 인사정책과 대통령 공약 사업이 기대에 못 미친 가운데 새누리당의 예산협의회가 또 한 번 불신을 자초한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7억 달러 발주가 취소돼 경영 정상화에 악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2년 노르웨이 석유회사와 7억 달러의 해양 플랜트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건조를 마무리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하고 최근 일부 선수금만 돌려주기로 상호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조한 해양 플랜트를 제3자에게 팔거나 임대해야 하지만 시장 침체로 수요가 불투명해 경영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삼성의 LCD 부품을 생산하는 동우화 인캠 8번 공장이 가동 중단을 결정해 익산시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동우화 인캠 8번 공장의 협력업체 직원 200여 명이 다음 달 말로 일자리를 잃게 됨에 따라 익산에 입주하는 신규 기업에 이들의 일자리를 알선해 주기로 했습니다. 동우화 인캠은 익산에 모두 3개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8번 공장은 삼성 반도체 납품을 위해 베트남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폭염 속에 찜통교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료 부담으로 냉방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인데 학교 전기료는 여름철에 특히 비싸게 책정돼 있어 문제로 지적됩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에 개학한 전주의 한 중학교. 수업이 한창인 교실에서는 에어컨과 함께 선풍기 넉 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에어컨의 희망 온도는 26도로 맞춰 놓았지만 교사도 학생들도 쾌적함을 느끼기에는 어림덥습니다. 좁은 공간에 30여 명이 뿜어내는 열기로 옥상 바로 아래 교실에서는 실내 온도가 무려 3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더워서 이제 선풍기나 에어컨 학교에서 많이 틀어주는 실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애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 때문에 이 학교에서는 이번 주에 수업 시간을 5분씩 단축해 학교 시간을 1시간가량 앞당겼습니다.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건강도 생각했고 또 전기 요금도 무시할 수 없어서 단축 수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여름 이 학교의 7월 전력 사용량은 지난해보다 5%가량 늘다 보니 올해부터 기본 요금이 15% 감면됐는데도 내야 할 전기 요금은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기본 요금과 함께 사용량에 따라 내는 이른바 전력량 요금의 기준 단가가 여름철에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사용량이 많은 여름과 겨울에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방학이 짧은 여름철에 가장 높다 보니 전기료 부담 때문에 찜통 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름철에는 많이 쓰고 봄, 가을에는 적게 쓰고 하는데 그 많이 쓰는 때 단가를 높여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계속된 폭염에 찜통 교실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용 전기요금의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7월 말 이후 도내 낮 최고 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현재까지 전북 지역 평균 최고 기온은 34.1도로 광역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올여름 전북 지역 강수량은 323.7mm로 평년 611.8mm의 절반에 그쳐 폭염 속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아파트에서 100여 미터 남짓한 곳에 들어선 축사로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축사 낙취에 유난히 미온적인 순창군과 그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들어봤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아파트에서 창문을 열자 한우 수십 마리를 키우는 축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거리는 불과 190여 미터. 주민들은 축분 냄새에 따른 고통을 호소합니다. 반경 500m 안에 200여 가구가 있고 군 노인 요양원까지 있습니다. 축사가 들어선 2011년부터 주민들은 군청에 악취가 난다는 민원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에는 축사 옆에 분뇨 처리 시설까지 신축되면서 축사와 주민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집 지을 때도 얼마나 거기 말이 많았습니까? 거기다가 대비사를 1년 내에 소똥을 싸놓을 수 있는 자리를 해주면은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허가를 내준 순창군은 별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축사를 주거밀집 지역에서 500m 안에는 지을 수 없다는 군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 축사의 경우 조례가 제정되기 한 달 전에 허가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순창군이 축사를 규제하는 조례를 늦게 제정하는 등 악취 시설 대응에 미온적이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2007년 조례를 마련한 완주와 진안 등과 달리 순창군은 3년여가 지난 뒤에야 해당 조례를 제정했고
문제의 축사는 그 사이 허가된 겁니다. 이게 시군도 자치단체장이 좀 관심이 있고 그러면 미리 좀 지정을 해가지고 주민들 생활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건데, 지자체의 미온적인 행정으로 악취로 인한 불편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7, 80년대 산업화를 견인했던 제조업 공장들이 첨단 산업에 빌려 쇠락해가고 있는데요. 이 건물들이 최근 산업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재생의 열쇠가 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해태제과 전주 공장이 위치해 있던 전주시 팔복동. 최첨단 소재인 탄소 제품을 양산할 공장이 새로 들어설 예정인데 이 지역 출신인 기업주는 이 공장의 역사성이 사라지는 게 안타까워 공장 안에 과거 해태제과를 조명하는 공간을 구상 중입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역사의식 고취도 분명히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전주 팔복산단은 7, 80년대 경제 성장을 이끈 제과와 학용품, 화학 기업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지금은 낡고 쇠락해 하나둘 문을 닫거나 방치되고 있지만 이곳을 채운 시설과 건축물들은 전북의 현재를 있게 한 하나의 산업유산들입니다. 런던의 밀레니엄 문화의 상징인 미술관 테이트 모던은 과거 가동을 중단한 애물단지 화력발전소였습니다. 런던시는 슬럼가의 낡은 화력발전소를 철거하기보다 외관을 살려 문화시설화했고 런던 최고의 명소로 탄생시켰습니다. 미래유산의 큰 틀 속에서 근대 산업유산도 같이 재해석을 통해서 또 다른 지역의 큰 먹거리로서 전주시가 팔복동 산단에서 구상 중인 산업유산의 재활용 방안이 단순히 지역의 역사를 보존하는 작업을 넘어 지역을 재생하고 새롭게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한옥마을 원주민들을 만나 차 없는 거리 시행에 따른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김 시장은 어제 시청에서 한옥마을 거주민들을 만나 차량 통제로 인한 불편 사항을 전해 듣고 해당 부서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는 현재 1,300여 명의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주시는 내년까지 한옥마을 전역에 차 없는 거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5억 원의 친절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시민버스위원회가 시내버스 업체 5곳의 운송 서비스를 평가해 상위 4개 업체에 5억 원의 장려금을 업체와 운전기사에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회계 투명성 논란을 빚어온 시내버스 업체에 200억 원의 기존 보조금 외에 추가 지원은 명분이 없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본격 착수합니다. 순창군은 LH공사와 협약을 맺고 전통 발효문화 산업지구를 조성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정부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선도 지역에 선정됐습니다. 완주군은 앞으로 3년간 43억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보행자 통행 안전과 화재 예방,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예방 등의 안전 기반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하여 안전한 으뜸도시 완주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안군이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등의 지원으로 농약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보건함과 피해 농약 용기 수거함을 설치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농약 안전보관함을 각 농가에 보급해 모니터링을 통한 고위험군을 발굴하여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생명사랑 녹색마을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52억 원을 들여 사선대 1원 9천여 제곱미터에 조성하고 있는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이 80%의 공정률로 내년 상반기 개장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순창군이 전통 발효문화 산업지구 조성을 위해 LH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통 발효문화 산업지구는 35만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630억 원을 투자해 산업과 관광이 융합된 장류산업 중심의 한국형 전통 단지로 오는 2020년 완공 계획입니다. 순창 군만의 특화된 지역 가발을 동반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전통 발효문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 흥부제가 4개 분야 18개 행사 종목을 확정하고 대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10월 7일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하는 흥부제는 무형문화도시 선정을 기념한 공연과 연계 행사 등이 인월과 아영면, 묘천 둔치 등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7월 초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농식품부와 전라북도가 폭염 피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농가가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하면 시군 공무원과 이장 등이 합동 정밀 조사를 진행한 뒤 신속히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라북도 집계 결과 현재까지 무주 사과 과수원 200헥타르와 6개 시군에서 348헥타르가 폭염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저 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금리 대출은 중저 신용자 대출을 위해 시중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이 연계해 만든 상품으로 전북은행의 경우 연 5 내지 10% 수준의 사이돌 대출을 출시한 지 한 달 만에 1,400여 건의 157억 원의 대출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계소득 증가율이 사실상 0%인 상황에서 중금리 대출 또한 가계부채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1,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이 도내에 공급됩니다.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은 지난 상반기 도내 중소기업에 1,600억 원의 대출 보증을 공급한 데 이어 하반기는 1,195억 원의 신규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신성장 동력 또는 창조기업, 수출기업, 창업기업, 설비투자기업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일선 시군과 함께 여름철 환경오염물질 취약사업장 84곳의 배출시설을 점검한 결과 16개 사업장에서 20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폐수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한 곳이 2곳, 폐수를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곳이 각각 1곳씩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도내 10개 소방서는 재래시장, 영화상영관, 교통시설 등 126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등에서 의용소방대원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화재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사회복지시설도 방문 점검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재즈 피아니스트 티모르 폴리엔스키와 군산 심포니에타의 합동 공연이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한옥마을 아트홀이 연인, 부부를 위한 연극으로 피터 셰페의 명작 타인의 눈을 오는 28일까지 무대에 올립니다. 갤러리 숨이 신진작가 후원전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유지연의 첫 개인전을 선보입니다. 전북조각회의 정기전과 함께 대전조각회 초대 교류전이 도청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가수 조항조와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콘서트가 내일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제20회 무주 반딧불 축제가 오는 27일부터 9일간 남대천 등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생활문화예술 축제가 모레부터 이틀간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체험형 중심의 전라북도 과학축전이 모레부터 사흘간 도청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은 모레 전주 욱계 팩토리에서 문화 다양성 확산을 위한 특별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전북문학관은 내일까지 신앙송방 등 아카데미 하반기 수강생을 신청 접수받습니다.
오늘 전북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으며 대기 불안정으로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무주가 35도 등 33도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여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